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총선이 왜냐하면 7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총선 70일 앞두고 아직도 선거제도를 결정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타는 공청 경쟁, 그 얘기도 오늘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을 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검토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천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임종석, 윤희숙 이 두 분의 설전이 치열합니다. 먼저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입에 경제를 올리려면 경제 망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 사과하라.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로 주저앉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다라며 임종석 전 실장이 윤 정권의 이 경제에 대해서 포문을 열면서 한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경제와 관련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뜻도 모르고 저 얘기를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하면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줄었다는 거죠. 기본 지표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정치를 하겠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자기의 식견이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자리에 586 완장이라는 그런 인맥으로 이렇게 삐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행은 더 이상 맞질 않아요.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로 마이너스다라는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저거는 잘못 해석한 거고 이 경제적인 어떤 기본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얘기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달러당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아직 뭐 구체적인 1인당 국민소득 지표가 발표된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그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미래 세대들한테도 엄청난 그 부담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친문을 재건해야 할 그런 임무가 임종석 내 어깨 위에 올려져 있다. 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도 임종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누구 꼴이 나는가? 송영길 꼴이 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야 방탄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공격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데 당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가지고 조국 임종석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권에선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국 임종석 그 윗선에 대한 그 이제 수사가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임종석을 국회의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지금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586 특권 정치의 청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86 그 운동권 특권 정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임종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당선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그 측면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윤희숙 의원이 스스로 이제 자진해서 나서겠다라고 하는 건데 윤희숙 의원이 누굽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뭐 지금 이제 현재 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한 걸 들면서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무리 국회의원도 2번 하고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하고 비서실장까지 하고 그랬다고 해도 경제에 대해서는 어설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 경제 전문가인 콜롬비아에서 경제학 박사도 받고 KDI에서 그 부장 교수까지 했던 윤희숙 의원을 당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지금 한 발 이렇게 나서려고 하다가 되로 주려다가 지금 말로 받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꼭 이 성동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IMF 이후로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 이건 윤석열 정권의 무능 탓이다라는 주장인데 경제 기사를 저도 좀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게 1인당 국민 소득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GDP잖아요. 1인당 GDP. 그런데 이 여러 경제지의 최근 보도를 보면 한국의 1인당 GDP 전망치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또 다른 매체에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작년 1인당 국민 소득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3, 4분기까지 1인당 GDP는 오히려 늘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떤 기준을 갖고 마이너스가 됐다. IMF 이후에 최악이다. 이런 걸 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그래서요. 이 임종석, 윤희숙 논쟁에서 보여주는 것이 개꼬리 3년 묵혀봤자 황모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임종석 전 실장이 2017년 5월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돼서 2019년 1월까지 했으니까 한 1년 8개월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반 이상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정에 관한 모든 정보가 가장 집중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자리에 계셨으면은 경제에 대한 식견도 좀 형성이 되고 그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을 모르고 계시다는 게 이번 논쟁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 1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그러죠.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은행에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매년 3월 초중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한 사이클을 이렇게 해봤으면은 1인당 국민소득 같은 주요 경제 지표가 언제 발표된다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매년 3월 초중순에 그동안 발표가 되어 왔는데 지금 아직 1월도 다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국민소득이 작년보다 감소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윤희숙 전 의원에게 한 방 제대로 맞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6 운동권이 저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다는 걸 가지고 흠을 잡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6 운동권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받았잖아요.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국정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고 경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 임종석 전 실장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운동권은 소위 경제를 잘 모르냐 이런 건데. 그 GNP고 GDP고 간에 하락했다는 그 소스도 있고 네.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소스도 있고 논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윤수가 의원처럼 그러면 경제학 박사들만 국회의원 해야 됩니까? 경제를 박사만 하느냐?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예요. 깡깡 얼어붙어 있고 어렵고 또 지표 자체가 사실은 간단하지 않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공급망이라든지 사실 중국과 러시아 이런 거 관련해서 외교를 잘못함으로써 상당히 경제적, 무역적 위기를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경제학자하고 토론해서 경제학자 아닌 사람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단 저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윤희숙 그 의원 기준으로 통과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그건 아니고 다양한 국민의 어떤 전문 영역과 국민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대리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불러올 수도 있고 도용할 수도 있고 정부가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요. 1인당 국민소득이 임종석 전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마이너스인지 윤희숙 전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저건 임종석 전 실장이 완전히 잘못된 사례를 해석한 거다라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요 녹화 끝나고 제가 그 연세대 경제학자에게 한번 통화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취재하고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